다음은 204번. 초파리의 몸 색깔, 날개 크기,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사이의 제조와 빈도를 이용하여 유전자 연관 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유전자 연관 지도는 몰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교차율은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에 많은 유전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율이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면 교차율을 유전자 사이의 거리의 단위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약속하기를 교차율 1%, 그러면 제조와 빈도 0.01이 되겠지, 이퀄 몰건이라고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단위를 몰건 단위라 합니다.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기호가 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cm몰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얘를 지도 단위라 해서 맵, 유닛이라 해서 MU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B와 VG 사이의 제조와 빈도가 18%이다. B와 VG 사이의 거리가 18cm몰간이다가 성립이 되겠지. B와 CN 사이의 8.5%이다. 그럼 B와 CN 사이의 유전자 거리가 8.5cm몰간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CN과 VG 사이가 11%이다. 그러면 CN과 VG 사이의 거리는 11cm몰간이다.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것이 B와 VG가 가장 멀리 있다. B와 VG가 가장 멀리 있다. 이 사이에 CN이 들어가게 된다. CN은 보다 B 쪽에 가깝다. B와 CN 사이의 유전자 거리가 8.5cm몰간이다. CN과 VG 사이의 유전자 지도 거리가 11cm몰간이다. 여기는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자. 퍼센트이다. 교차율이. 이렇게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센티몰건을 사용을 해서 거리에 대한 것을 정합니다. 지금은 B와 VG에 대한 유전자 지도 거리에 대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18cm몰건이다 라고 표기하지 않고 얘를 그대로 더해 가지고 표기합니다. 19.5cm몰건이다 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관찰되는 빈도는 18%로 관찰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C는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으니까 D를 가지고 적으면 여기는 삼성 잡종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가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가지거나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가지는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차가 이렇게 두 번 일어나게 되면 라지 A, 얘가 슬로가 이렇게 바뀌니까 스몰 b,
또 바뀌니까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A와 D 사이의 교차율을 구할 때는 B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B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A와 D의 관계만 본다라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으로 관찰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두 번 교차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차가 한 번 일어나면 단일 교차라 하고 교차가 두 번 일어나게 되면 이중 교차라 합니다. 이중 교차가 실제로 일어났지만 내 눈에 관찰될 때는 교차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관찰됩니다. 이 정보량의 차이만큼 이 숫자에 대한 차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차이는 이중 교차 때문입니다. 세 유전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라 했으니까 B와 VG가 가장 멀고 CN이 중간에 있다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CN이 중간에 표기가 된 것이 답은 3번이다. 다음. 이 205번 문제. 초파리의 검은색 몸통, 흔적 날개, 막대 모양의 눈을 나타내는 열성 대립 유전자를 ABC라 한다. 검은색 몸통, 흔적 날개, 막대 모양. 세 가지의 열성 대립 유전자가 모두 동형접합인 초파리를 정상 초파리와 교배하였을 때 정상에 대한 것은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 하자. 자손 F1은 모두 정상 수컷과 정상 암컷 초파리로 관찰되었다. 자손 F1의 수컷 초파리와 암컷 초파리를 교배하여 얻은 자손 F2 초파리 1600마리를 표현형에 따라 보기와 같이 분류하였다. 초파리의 몸통색, 날개 모양, 눈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옳지 않은 것이다. 단, 제시한 형질들은 각각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정상 대립 유전자는 열성 대립 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또한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개체에 대한 형태가, 표현형에 대한 형태가 정상 색깔, 정상 날개, 정상 눈을 가진 암컷이 600. 그리고 정상 색, 얘는 암컷에 대한 것이네. 정상 색, 정상 날개, 정상 눈을 가진 암컷이 600. 정상색, 정상 날개, 정상 눈을 가진 수컷이 300이니까 성별에 따라 표현형의 분리비가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X연관에 대한 것이 끼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씩 해보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먼저 정상색과 검은색에 대해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정상색과 검은색 몸통에 대해서 암컷은 전부 정상색이 나옵니다. 근데 수컷은
정상색과 검은색 몸통, 정상색, 검은색 몸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색깔에 대한 것은 X연관이다가 성립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날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암컷에서 정상 날개, 수컷에서도 전부 정상 날개. 이때 정상 날개가 600, 수컷도 600. 암컷이 200이 흔적 날개, 수컷도 흔적 날개가 200. 그러면 이때는 날개에 대한 것은 얘는 X연관이 아니다가 되겠지. 상염색체 연관유전이다가 될 것이고, 전체 정상에 대한 것이 1200, 흔적 날개에 대한 것이 400, 3대 1로 관찰되게 됩니다. 우성이고 열성에 대한 비가 3대 1이다. 그 말은 F1이 둘 다가 이형 접합이다가 성립이 되면 되겠지. 다음 마찬가지 이제 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암컷은 전부 정상 눈인데 수컷은 정상 눈 막대 모양. 얘는 전부 정상 눈인데 여기가 정상 눈 막대 모양. 그러므로 눈에 대한 형태에 대한 것도 X연관이다. 그러면 검은색 몸통에 대한 것과 막대 모양의 눈에 대한 것은 X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것이고, 흔적 날개와 정상 날개에 대한 것은 상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것이다. 1번에 몸통 색과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 둘 다 X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몸통 색과 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반성 유전이다. 그지? X연관인 것이 반성 유전이다. 3번에 날개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유전을 한다. 그지? 참이 되겠지. 4번에 몸통 색과 날개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X염색체니까 이럴 때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지. 답은 4번이다. 다음 206번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얘는 개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개체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개체군이 멘델의 법칙에 적용이 된다라면, 즉 멘델 집단이다라면 대립유전자형이 하나의 유전자 좌에 대해서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대립유전자형에 대한 개체 수를 편의상 T개, H개, R개라 하자. 그러면 전체 개체 수는 편의상 N이라 한다라면 N은 이들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때 T 플러스 H 플러스 R이 될 것입니다. T는 우성이라 해서 우성의 T를 쓴 것이고, 얘는 헤테로의 H를 쓴 것이고, 레스 열성에 대한 R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인지가 안 되게 되면 X, Y, G로 연습을 해도 됩니다. 유전자형에 따른 개체의 빈도는 전체 요소분의 특정 요소의 비가 빈도로 한다 그랬지. 그래서 라지 AA인 우성 동형 접합의 빈도는 N분의
D가 됩니다. 이형접합의 빈도는 H분의 N이 됩니다. 열성 동형접합의 빈도는 N분의 R이 되게 됩니다. 얘는 N분의 H, N분의 R, N분의 D가 되게 됩니다. 얘는 개체의 빈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집단이 부모 집단으로서 무작위적 교배가 일어난다라면 이제 다음 집단, 이것을 F1 집단이라 합니다. F1 집단에서 각각의 개체들이 어떤 빈도로 생성이 될까에 대한 것을 하디와 바인베르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집단에서 라지 A가 선택이 될 확률은 이제 더 이상 2분의 1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지만 개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와 바인베르크는 먼저 이 개체에 대한 확률 혹은 빈도를 알려면 이들 생식세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집단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통해서 유출한 것입니다.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편의상 라지 A의 빈도를 P라 하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빈도는 전체 대립 유전자 수에 대한 라지 A의 수의 B이니까 개체당 대립 유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대립 유전자의 개수는 전체 개체 수의 2를 곱하면 된다. 여기에 이 개체는 라지 A를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개체수 T에 2개를 곱해주게 되면 라지 A의 개수가 된다. 이들 개체는 개체당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개체수가 라지 A의 수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2n분의 2d 플러스 h. 스몰 a의 빈도 또한 마찬가지. 얘는 같은 원리로 2n분의 2r 플러스 h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식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편의상 PQ라 하자. 그러면 여기는 P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PQ가 될 것이고 여기도 PQ가 되고 여기도 Q제곱이 됩니다. 이제 F1 집단을 얘를 대립 유전자형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대립 유전자형은 개체에 대한 얘기야.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에 대한 얘기야. 대립 유전자형이 우성동형접합, 이형접합, 열성동형접합. 얘는 사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P제곱. 얘는 사건이 2개가 있으니까 더해주게 되면 2PQ. 얘는 사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Q제곱. 그래서 F1 집단의 자손 집단의 개체의 빈도는 부모 집단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되 그 함수가 P제곱, 2PQ, Q제곱이더라. 얘는 개체의 빈도. P와 Q는 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얘는 대립 유전자형의 빈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 대립 유전자형의 빈도, 개체의 빈도, 생식세포의 빈도 구분할 수 있겠지. 이제 이 집단에서 또 무작위적 교배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F1, F2 집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이 집단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해봐야 됩니다. 라지 A의 빈도를 편의상 P1이라 하게 되면 공식에 따라서 N은 DHR의 합이다. P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제곱은 P 플러스 Q의 전체 제곱이지. 여기에서 이들의 합은 2N분의 2D 플러스 2H 플러스 2R이니까 이들의 합은 1이 되게 됩니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지. 2 곱하기 1분의 동형접합은 2를 곱하고 2 P제곱, 이형접합은 그대로 더해주고 2로 약분되고 난 다음에 P로 묶어내게 되면 P 곱하기 P 플러스 Q이므로 P 플러스 Q는 1이라 그랬지. 1 곱하기 P는 P가 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몰 a의 빈도를 Q1이라 하면 Q1 또한 마찬가지 공식에 근거해서 2 곱하기 1분의 2Q 제곱 플러스 2P Q가 되니까 얘도 Q에 P 플러스 Q가 되게 되고 는 Q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대가 바뀌더라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F2 또한 마찬가지 우성 동형접합은 P제곱이 될 것이고 이형접합은 2PQ가 될 것이고 열성 동형접합은 Q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한 번 개체의 빈도가 여기에 도달되게 되면 세대가 바뀌더라도 개체의 빈도도 변화가 없고 대립 유전자의 빈도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 합니다. 이것을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 상태 혹은 평형 집단이라 합니다. 하디 바인베르크는 이와 같은 식을 유도를 해서 세대가 바뀌더라도 개체군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세대가 바뀌더라도 개체군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변화가 없게 관찰된 것은 전제가 멘델 집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멘델은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설마 신부님이 진화를 믿고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멘델 집단이란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야.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생물은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생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어떠한 생물도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화의 요인이 개입되지 않아야지만 없어야지만 이것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물에 대한 법칙이 아니라 가상의 생물에 대한 법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화의 요인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마이어라고 한 사람이 정해줍니다. 진화에 대한 요인은
돌연변이, 자연선택, 이주라 해도 되고, 즉 개체가 들어오는 것, 특히 이주 중에서 이입입니다. 혹은 얘를 유전자 흐름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하나는 유전적 부동. 이 유전적 부동은 자연선택과 무관한 대린 유전자 빈도의 무작위적 변화를 유전적 부동이라 합니다. 대림 유전자 빈도의 이 무작위적인 변화를 유전적 부동이라 합니다. 유전적 부동은 병목 현상과 창시자 효과가 있습니다. 병목 현상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고,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고,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어느 날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용암이 이들 개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용암이 흘러가는 것이 설마 개체의 유전자형을 관찰을 해가면서 나는 이놈은 죽여야지 그러진 않겠지, 그지? 이때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회적이다, 무작위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찬스 이펙트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얘만 살아남게 되면 그럼 그 전에 용암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의 라지 A와 스몰 a의 빈도에 대해서 용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라지 A와 스몰 a에 대한 빈도는 달라지게 되지. 이것을 이들이 좁은 병목을 누가 통과할 것이냐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체군이 우연한 기회에 이와 같이 제거될 때 일부가 살아남을 때 이런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 한다. 그러면 창시자 효과는 뭐냐 그러면 이 대륙 옆에 우연한 기회에 섬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섬이 우연한 기회에 생겼다기보다 우연한 기회에 이 섬에 여기에 살고 있는 개체가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체가 이주에 만약에 성공한다라면 이제 이 섬은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로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원래 비어있는 땅에 얘가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할 때 이와 같은 개체군을 창시자 집단이라 합니다. 이 창시자 집단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부동을 창시자 효과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들 개체들 중에 어느 개체가 이주에 성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섬에서의 대린 유전자에 대한 빈도는 달라지게 되겠지. 이와 같은 무작위적인 변화를 유전적 부동이라 한다. 얘는 무작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10만 번을 던지게 되면 대략 한 5만 번 정도는 앞면이 나옵니다. 근데 동전을 10번을 던졌을 때는
꼭 5번이 앞면이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10번이 다 앞면이 나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10번이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의 크기가 크면 확률과 빈도가 같아지지만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확률과 실제 빈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얘는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 때 유전적 부동에 의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개체군의 빈도 변화가 개체군의 크기가 클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 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유전적 부동이 됩니다. 이 4가지가 진화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요인이 개입되지 않아야지만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플러스, 하디와 바인베르크는 무작위적 교배를 가정했으니까 무작위적 교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겠지. 교배가 무작위적이다. 무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자연선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집단과의 유전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유입을 의미합니다. 없어야 된다. 병목 현상이나 창시자 효과와 같은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됩니다. 답은 1번이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을 유전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 진화란 개체군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변화되는 것을 진화라 합니다. 다음 207번 100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에서 형질 X는 대립 유전자 A와 라지 A와 스몰 a의 결정이 되고 그중 80명은 유전자형 라지 AA 80명은 라지 AA 10명은 이형접합 전체가 100명 나머지 10명이 열성 동형접합 이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스몰 a의 빈도가 얼마냐 스몰 a의 빈도 얘는 개체의 빈도 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 대립 유전자 스몰 a의 빈도는 조금 전에 공식이 2 곱하기 전체 수 100분의 얘는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2 곱하기 10 얘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10개 그러면 200분의 30이 되니까 0.15가 된다. 스몰 a의 빈도가 0.15가 되면 라지 a의 빈도는 0.85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0.15이다. 다음 208번 가상의 유전자 X에 대한 열성 대립 유전자 P와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P를 가진 150명의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섬에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150명의 사람 중 30명은 유전자형이 열성 대립 유전자 P의 동형접합자이고 스몰 p에 대한 동형접합이 30명이고 54명은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P에 대하여 동형접합자이며 라지 P에 대한 동형접합자가 54명이고 나머지 66명은 이형접합자이다. 이형접합이 66명이었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이들 개체군의 숫자가 15,000명까지 증가하였을 때 집단 내에서 열성 대립 유전자 P의 빈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얘는 하디-바인베르크의 평형을 만족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까 전개했듯이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인데 이때 대립 유전자에 대한 빈도는 이때나 다음 세대나 변화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 말은 이 문제는 이것과 결국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p의 빈도는 전체가 150이지 2 곱하기 전체 150분의 열성 동형접합은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2 곱하기 30 이형접합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66 그러면 300분의 60, 66이니까 126이 되겠네. 따라서 는 0.42가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209번 창시자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격리된 섬으로 이주했다. 이후 개체군 내에서 무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나고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모든 개체의 생존력과 생식력은 같으며 자연선택 과정이 일어나지 않음을 가정한다. 보기는 이 창시자 개체군의 유전자형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다. 수세대 이후 전체 개체 수가 5,000이 되었을 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에 따른 이론적인 이형접합자의 개체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집단에서 라지 A의 빈도를 구하게 되면 P라자는 2 곱하기 전체니까 2 곱하기 1000 동형접합은 2개씩 2 곱하기 100 이형접합은 하나씩 200개 그러면 2000분의 200, 200, 400이다 는 0.2가 되겠지. 스몰 a의 빈도 Q는 전체 합이 1을 만족하니까 0.8이 되겠지. 묻는 것이 이형접합자를 묻고 있어요. 이형접합자의 평형 상태에서의 빈도는 아까 2pq라고 그랬지. 그러면 2 곱하기 0.2 곱하기 0.8이므로 0.32가 됩니다. 전체 개체 수가 5,000이니까 이형접합의 개체 수는 전체 인구 5,000에 빈도를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얘는 1600명이 되게 된다. 왜냐하면 빈도가 전체분의 특정 요소에 대한 비니까 특정 요소에 대한 개체 수를 구하려면 전체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잘 알겠지. 그래서 전체 개체 수 곱하기 빈도를 하면 특정 유전자형에 대한 개체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600명이다. 다음
210번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는 유전자 A에서 특정 부위 염기상 32개가 결실된 변이형 유전자를 동형접합으로 가진 개체의 경우 HIV에 대한 내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세 사람으로부터 유전자 A 부분을 PCR로 증폭해 전기영동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 P에서 디거스 유전자형을 갖는 여성이 디거스의 유전자형을 갖는 여성이 얘는 이형접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 같은 집단 내 임의의 유전자형을 갖는 남성과 결혼해 임의의 남성과 결혼을 해 HIV의 내성을 가질 확률, 내성은 이 동형접합이 내성이다. 단, 집단 P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이루며 이 집단에서 HIV에 대해 내성인 사람의 빈도가 36%이다. 이것이 36%이다. 이것이 64%이다. 얘는 Q제곱이고 얘는 P제곱 플러스 2PQ가 되지.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해서 하나의 식을 가지고는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성 동형접합에 대한 빈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Q제곱이 36%니까 100분의 36이다. 는 10분의 6의 제곱이다. 고로 Q는 10분의 6이다. Q가 10분의 6이 되게 되면 P는 10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이형접합이 임의의 남성과 결혼을 한다. 얘가 열성 동형접합이 되려면 여기에서 스몰 a가 물려져야 됩니다. 유전되어야 됩니다. 스몰 a가 선택이 될 확률이 2분의 1인 것이지. 임의의 남성에서 스몰 a가 선택이 될 확률은 스몰 a에 대한 빈도와 같겠지. 10분의 6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독립된 사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는 동시사건은 코베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얘는 10분의 3이다. 답은 30%이다. 얘는 여기에는 이것을 판독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문제는 여기에는 이것이 생략이 되었다가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얘는 특정 염기쌍이 결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특정 염기쌍이 결실이 되니까 길이가 짧다가 되겠지. 그래서 길이가 짧은 것이 스몰 a가 됩니다. 정상인 것이 라지 a가 되게 됩니다. 얘는 HIV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는 HIV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성 혹은 저항성 같은 말이고 이것의 반대말이 감수성,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이란 말은 반응한다는 뜻이고 내성이란 말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은 HIV에 감염이 되더라도 내성을 가지니까 에이즈가 발병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HIV에 감수성이 있으니까 HIV는 에이즈에 대한 원인 바이러스, 질병명을 에이즈, AIDS라 합니다. 에이즈가 발병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DNA 밴드가 기억은 위에 있는 것 하나만 나오니까 얘는 라지 A에 대한 동형접합, 니언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하나만 나오니까 열성 A에 대한 동형접합, 디귿은 두 가지의 DNA 밴드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이형접합.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대립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것도 연습을 해두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얘가 라지 AA, 스몰 AA, 라지 A, 스몰 A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역도 감수성이고 디귿도 감수성이고 니은만 내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성에 대한 것이 열성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 풀이하는 것은 이 그림과는 무관하게 여기에 있는 글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 여기는 이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